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타점을 읽어준 남자 타익남 시문입니다. 오늘 오전 10시에 긴급점검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 매도에 의미가 없다. 어제 라이브 때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왜? 이제 저점을 찾아가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고 전체적인 파동에서 이제 다시 그 파동의 최저점을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흐름인데 여기에서 매도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그러면 지금 대체 어떻게 내가 여기에서 해야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자세하게 한번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XRP 힘들지만 힘차게 외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죠. XRP 가자! 자, 긴급점검 어떻게 할까요? 오늘 오전 10시에 얘가 영상을 올려드렸었는데 거기에서 가장 포인트는 뭐였었냐면 이제 지금 전체적인 흐름에서 파동의 끝을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어제 라이브 때도 계속적으로 강조를 드린 그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왜 우리가 코인 시장에 들어왔고 코인 시장에서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매매하고 있는 게 순서가 바뀌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일봉을 보면서 다시 이야기할 건데 지금 차트가 별 의미가 없죠. 왜? 지금 3,000원 깨지고 올라오고 하는 이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심리적인 지지선이 3,000원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제가 라이브 방송이나 지난 방송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1,000원, 2,000원, 3,000원, 5,000원, 만원 이렇게 딱 떨어진 숫자가 의외로 심리적인 지지선이나 심리적인 저항선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 심리적인 지지선이 지금 현재 발동이 되고 있는 거고, 이 3,000원선이 깨진다고 하면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단기적인 저점인 2,426원까지도 빠질 수 있다는 거, 이 부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3,043원 정말 깨지면 안 된다. 왜? 이게 깨지게 되면 정말 크게 하락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키고 있는 것이고, 분명 오늘 같은 경우에는 3,000원 선을 지켜준다고 하면은 분명 다시 한번 3,043원의 지지까지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과연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 부분이 우리 XRP 앞으로 여기에서 어떻게 반등을 만들어내고 어디에서 강한 흐름을 보일 것인지 그것이 결정된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지표가 발표됐죠. 어제 지표 발표됐는데 제가 그 라이브 하면서 10시 반까지 했어요. 10시 반 넘어서까지 했는데 그 지표를 보고 나서 시장의 움직임을 봤습니다. 자, 시장의 움직임이 그렇게 나쁘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장의 움직임이 나쁘지 않으니까 이대로 갈 겁니다 했는데 다 라이브를 끝내고 나서 집에 가는 길, 그리고 집에서 씻고 나서 다시 흐름을 보니까 이게 좀 심상치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래도 더 추가적인 하락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랬는데 새벽 1시 반, 그 다음에 새벽 4시, 새벽 6시 제가 노란톡방이나 텔레그램 방에 계속 글을 올려드렸었는데 그때 제가 잠을 못 자고 계속적으로 확인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거 정말 추가적인 하락이 그리고 더 크게 깨질 수가 있겠는데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다행히도 오늘 아침 8시 반, 9시, 그 다음에 10시까지는 3,000원 선을 계속적으로 지켜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에 3,000원을 약간 깨고 내려가는 그런 흐름도 보이고 있지만 분명 제가 말씀드립니다. 3,000원 선, 이 심리적인 지지선만 지켜준다고 하면 분명 다시 한번 여기서 바닥을 다지고 다시
상승의 모멘텀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 부분은 제가 꼭 확인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고용지표, 실업률,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12월 달 금리 동결할 것이다. 이런 것이 굉장히 우세하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60대 39로 되어 있습니다. 금리 동결이 60, 그리고 금리 인하가 39%입니다. 만약에 이게 지표가 전혀 안 좋게 나왔다고 하면, 그러니까 금리 인하에 대해서 안 좋게 나왔다고 하면 거기에서는 여기에서 거의 80에서 90%까지 육박을 했을 건데 아직까지는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전 10시에 제가 말씀드릴 때는 지표상으로 보면은 분명히 금리 인하에 대한 지표가 보이는데 연준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 연준 이사가 지금 현재 가장 많이 오른 그 경제의 흐름, 그러니까 주식 시장의 흐름, 분명히 고평가됐고 지금은 하락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다. 거기에 대해서 경고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제부터는 서서히 경기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게 될 것이고, 그리고 주식시장이 조정을 받게 된다고 하면, 그리고 큰 조정을 받게 된다고 하면 분명히 자금들이 이탈을 할 것이고 그 자금들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이 부분을 확인을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는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감, 이 부분이 낮아졌고 유동성이 낮아진다는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주식시장도 조정을 받고 있고 우리 시장은 더 큰 조정을 받고 있죠. 우리 시장은 뭐 오리지도 뭐 안 했는데 계속적으로 안 좋은 소리로 계속적으로 눌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유동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신규 자금이 들어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식시장 그래도 신규 자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받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우리 시장은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부분이 가장 우리 시장이 약화되고 있고 지금 크게 하락을 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는 것은 10월의 지표를 확인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 부분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래서 12월 금리 인하는 안 한다고 하더라도 2026년 1월 달과 3월 달에 금리 인하는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12월 달에 금리 인하에 대한 끈은 아직 놓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는 더 확인해야 되죠. 다음 달에 다음 주죠. 다음 달이 아니라 다음 주에 있는 그 지표, 분명히 그 지표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조금 상황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9월 달 지표이기 때문에 연준에서는 무시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아직까지 12월 달 금리 인하에 대한 끈은 아직 놓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라도 잡고 있을 겁니다. 자, 지표 발표가 정상화된다고 하면 분명 고용시장이 둔화되고 있고 물가 상승은 안정화되고 있다는 지표를 예상을 한다. 이것에 대해서 저는 아직까지도 믿고 있고, 그리고 제가 예전에 공공 데이터라든지 그리고 민간 지표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면 분명히 고용 지표가 안 좋아지고 있고 CPI나 PPI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하락의 흐름, 그리고 약간 상승의 흐름, 이렇게 변동성이 크게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표를 보면 당연히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민간 지표다, 뭐 이건 믿을 수 없다, 정식적으로 지표가 발표돼야 된다, 이런 것으로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좀 답답합니다. 뭐 연준이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연준의 특성을 말씀드렸죠. 연준은 절대 책임지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만약에 조금이라도 어긋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난다고 하면 이게 전부 다 연준이 너희들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금리 인하를 만약에 한다, 금리 인하를 하는데 이게 인플레이션이라는 이런 부분이, 소비자 물가 지수라는 이런 부분이 상상 외로 이상하게 나타났다, 굉장히 높게 나타났다, 이렇게 돼버리면 연준에서 욕을 얻어먹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야, 지금 현재 내가
금리 인하하기도 그렇고 금리 동결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금리 인상은 더더욱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면 애매한 상황이 되면 여기서 그냥 굳이 우리 금리 인하하지 말자. 조금 더 가지고 가자. 왜? 핑계거리가 있지 않느냐. 지표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연준 위원들은 계속적으로 금리 동결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 특성상 그렇습니다. 제가 먼저 연준 위원이나 연준 뭐 수장이 된다고 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금리 인하를 할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책임을 어떻게 지냐인데 저 같은 경우는 한번 책임을 한번 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연준 의장을 시켜준다면 자 그러면 경기 개선이나 유동성 개선이 좋아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12월 달에 금리 인하는 안 한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1월 달에나 3월 달에는 금리 인하를 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12월 달 분명히 금리 인하 안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의 희망은 있다고 말씀드렸죠. 12월 달에 연준의 유동성 완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 시장에 긍정적으로 뭐 흐름을 가져갈 것이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여기까지 버텨야 됩니다. 12월 10일까지는 조정 상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눈치 보기가 심화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월 10일까지는 조금 더 이 조정 상세가 길어질 수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12월 10일 이전에 이런 급락이 다시 한번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어느 정도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박스권을 만들면서 저점을 다지는 그런 흐름을 보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0일 이후에는 흐름이 달라진다. 자,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이런 박스권을 보이다가 급등하는 그런 흐름이 아니라 서서히 양봉이 좀 많이 생기면서 거래량까지 늘어나는 그런 흐름들이 나온다고 하면 야, 이제는 본격적으로 무언가를 만들기 위한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구나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10일까지 우리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11월 달에는 계속적으로 물량을 모아가라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게 제가 빈소리가 아닙니다. 빈소리가 아니라 12월 달에 금리 인하되면 정말 좋겠다는 그 희망은 아직까지도 잡고 있잖아요. 이렇게 잡고 있지만 그래도 지금 시장에서 금리 인하를 안 한다. 금리 동결을 한다. 연준에서 금리 동결을 한다고 할지라도 12월 10일 날 금리 동결 딱 끝나고 나면 이제 시장의 불확실성, 이제까지 불안했던 그 마음들은 다 없어질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있을 1월 달과 3월 달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발표되는 지표 이 부분이 그 다음 시장을 결정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흐름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12월 10일 금리 결정 이후에 그러니까 12월 11일 새벽 4시죠.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새벽 4시에 발표되고 나면 그 다음에 중요한 지표들이 그 다음에 속속들이 발표가 되죠. 자, 그 지표들이 만약에 긍정적으로 나오기 시작한다고 하면 분명히 우리 시장은 달라진다. 그래서 제가 11월 한 달 동안은 어떻게든지 물량을 모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물량 모아가는 그 시기 그리고 여기에서 다시 한번 저점을 잡아서 물타기를 한다고 하면 제가 그 타점을 말씀드린다고 했죠. 아주 강하게 매수할 수 있는 그 타점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린다고 다시 한번 약속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겐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정을 지켜보면서 분할 매수하는 게 좋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분할 매수할 수 있는 타점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다고 약속을 했죠. 자, 그렇기 때문에 같이 하시고 싶으신 분은 영상 아래쪽에 보면 이렇게 더보기에 신문과 코인시장 대응하기 노란 톡방, 텔레그램방, 라이브 방송 들어올 수 있는 링크 있습니다. 그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전에 하셔야 될 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공유까지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최근의 기사들 한번 오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지 아닌지. 자, JP 모건이라든지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고용 보고서 이것에 관련해서 12월 회의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0.25% 포인트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을 철회했다고 합니다. 그냥 안 되겠다.
이런 것 같습니다. 뭐 같은 지표들이 이렇게 좀 CPI 지표라든지 PPI 지표라든지 이런 것까지 같이 발표가 됐다고 하면 서로 비교되는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이게 애매하게 나오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아침 10시에 이거 말씀드렸죠. 미 9월 고용 급증이 됐고 실업률은 올랐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해석을 해드렸습니다. 해석을 해드렸는데 이게 동시에 나올 수 있느냐? 그 부분이 과연 무엇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말씀드렸어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서로 반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동시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고용급증이 일자리가 많이 생겼다. 일을 새로 시작한 사람이 많아졌다는 뜻이고 기업이 사람을 더 많이 뽑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 사람을 더 많이 뽑는다. 더 필요하다는 것은 회사들이 일을 잘 되고 있는가 봐. 이렇게 예상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실업률이 상승한다는 것은 야, 사람을 많이 뽑았는데 왜 실업자가 늘어나지? 두 가지 요건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일을 찾으려고 돌아온 사람들이 많아져서 그럴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새로 생긴 일자리보다 구직자 증가 속도가 빨라져서 그럴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시그널은 금리 인하 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긴 하지만 9월 달 이것으로 계속적으로 연준 이사들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아직까지는 조금 마음에 걸린다는 거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 이 부분에 대해서 철회했다. 이 부분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의 9월 고용이 기대 이상으로 증가해서 노동시장이 예상보다 양호했던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실업률은 소폭 상승해서 고용 둔화 위험이 남아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자, 이 두 개 때문에 그렇습니다. 엇갈리는 그런 지표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 시장에서도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연준은 이것으로 해서 금리 인하를 안 할 수도 있겠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썸네일에서 이런 것을 썼죠. 베센트 장관이 이렇게 제발 금리 인하 해달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올렸었고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는 조금 뭐 이렇게 좀 하고 있죠. 자, 이게 뭐냐면 이제는 파월 의장의 입에 달렸습니다. 자, 그래도 하나는 더 확인해 봐야 되겠죠. 11월 25일 날 생산자 물가 지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왜 확인을 해야 되냐면 이게 생산자 물가 지수가 조금 더 빠르죠. 소비자 물가 지수를 선행합니다. 선행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생산자 물가 지수가 제가 이전에 보여드렸던 그 지표대로 그대로 나온다고 하면 이거 시장에서 또 변수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까지 끈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래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왜 미국 것만 계속적으로 확인하느냐? 막 이거 뭐 지표 언제부터 이렇게 막 그 신경을 썼다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있는데 확인할 건 확인하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일봉을 보면서 항상 말씀드린 게 있죠. 지금 어디서 매수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확인을 하고 가야 된다. 돌다리도 계속적으로 두들겨보고 건너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뭐 한간에 댓글에 야 3,100원대 이렇게 매수할 수 있었는데 너 감이 떨어졌냐? 야 그런 떨어지는 감도 어떻게든 주워서 먹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3,100원대 충분히 매수할 수 있었지 않느냐? 지금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불과 이틀 전에 그렇게 댓글을 남기신 분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3,000원 깨지고 있습니다. 자, 3,100원대 매수했다고 하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땅을 치고 후회했을 겁니다. 여러분, 확인할 건 확인하고 가셔야 됩니다. 제가 3차 매수까지 했죠. 이제 4차 매수 좀 더 강하게 할 겁니다. 3차 매수까지 37은 21% 매수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단가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더 여기에서 저점을 어디서 찍어내느냐 그리고 분명히 여기에서 저점을 찍어낼 때 거기에서 얼마나 더 강하게 매수하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저점을 잡고 얘가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유동량
그러니까 거래량이라든지 거래 대금이라든지 어떻게 달라지고 있고 우리 시장 쪽으로 돈이 얼마나 들어오고 있는지 이 부분은 제가 계속 체크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체크가 조금 더 상승 부분이 조금 더 많아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영상 속에서 남겨드릴 거고 그리고 매일매일 라이브에서도 말씀드릴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같이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영상 아래쪽에 보면 이렇게 더보기에 있습니다. 더보기에 신문과 코인시장 대응하기 노란톡방 텔레그램방 라이브 방송 들어올 수 있는 링크 있습니다.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히든코인으로 공부방 공개해드렸죠. 박스경제TV에서 나가서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히든코인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어제 10시 전에 말씀드리고 난 이후에 10시를 기준으로 해서 10시 정도 되면 여러분 히든코인 받을 수 있었거든요. 10시를 기준으로 해서 어제 얼마나 올랐습니까? 11%나 상승했습니다. 어제 그렇게 안 좋은 시장에서도 홀로 11% 상승했습니다. 오늘 조정을 주고 있죠. 제가 오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조정을 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 기회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 다시 빨간봉을 만들어졌습니다. 빨간봉으로 전환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 상승폭이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이 공략 구간이 될 수도 있다. 자, 그래서 그런 공략 구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겁니다. 자, 어제의 흐름이었습니다. 어제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정을 주고 있다. 지금이 기회다. 자, 이 히든주까지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영상 아래쪽에 보면 이렇게 더보기 있습니다. 신문과 코인시장 대응하기 노란톡방 텔레그램방 라이브 방송 들을 수 있는 링크와 함께 히든주 받을 수 있는 링크까지 있습니다. 그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여러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영상 마음에 드셨다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공유를 통해서 같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언제나 당신 편 타점을 읽어준 남자 타익남 신문이었습니다.